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주위에서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2025년 현재 국내 주요 5대 거래소 이용자 수가 1,60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우리 인구의 거의 30%가 코인 투자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이제 코인 투자는 일상 속의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 잡은 모습인데요. 그래서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코인 투자 방법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하나씩 천천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증권사 계좌부터 만들잖아요. 코인 투자도 비슷합니다. 먼저 가상자산 거래소에 가입을 해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같은 거래소들이 대표적입니다. 회원 가입을 하고 본인 인증을 마치면 실명 확인된 은행 계좌를 연동해야 합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2018년부터 시행된 1거래소 1은행 원칙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업비트는 K뱅크, 빗썸은 국민은행, 코빗은 신한은행과 제휴를 맺고 있어서 해당 은행 계좌가 있어야 원화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조금은 번거롭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이런 절차는 투자자들의 실명을 확인하고 자금 세탁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2021년에 특정 금융정보법이 시행이 되면서 거래소들이 이런 시스템을 갖추게 된 건데요. 최근에는 정치권에서 이 규제를 조금 완화하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소가 여러 은행과 제휴를 맺게 하거나 나아가 가상자산 ETF를 허용하자는 논의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2025년 6월 현재 기준으로는 거래소를 이용하려면 은행 계좌 연동은 필수라는 점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은행 계좌 연동까지 마쳤다면 본격적으로 코인을 사볼 차례겠죠? 방법은 생각보다 정말 간단합니다. 우선 내 은행 계좌에 있는 원화를 거래소로 이체를 하면 거래소 앱에 내 잔고로 금액이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은 쉽게 예상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돈으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XRP나 도지코인처럼 원하는 코인을 바로 매수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코인을 산다라고 할 때는 사실 내 원화를 지금 시세에 맞춰서 코인으로 바꾸는 겁니다. 마치 환전소에서 달러를 바꾸는 것처럼 말인데요. 앱 화면에는 매수와 매도 버튼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시장가 주문으로 즉시 거래되는 방식이 더 편하실 거고요. 만약에 조금 익숙해지게 된다면 원하는 가격을 내가 직접 정하는 지정가 주문도 사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도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업비트의 경우에는 거래 수수료가 약 0.05% 수준입니다. 100만 원어치 코인을 거래하면 수수료는 500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예전에 비하면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원화 입금은 대부분 무료입니다. 출금할 때는 은행 송금 수수료나 코인을 다른 지갑으로 옮길 때 드는 출금 수수료가 따로 붙는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인 투자할 때 좀 자주 듣는 말, 바로 김치 프리미엄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한국에서 거래되는 코인 가격이 해외보다 더 비싸게 형성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미국 거래소에서는 비트코인이 5천만 원인데 한국 거래소에서는 5,500만 원이라면 김치 프리미엄이 한 10% 정도 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한국 가격이 해외보다 더 싸다면 역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이런 차이는 왜 생기게 되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국내 수요가 해외보다 많고 해외에서 코인을 들여오는 게 규제상 쉽지 않다는 점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사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팔려는 사람이 부족하다 보니까 국내 시세가 더 오르게 되는 구조인 겁니다. 하지만 김치 프리미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닌데요. 대표적인 예로 2017년 말 김치 프리미엄이 무려 50%까지 치솟았다가 이후 코인 가격이 급락하면서 큰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많았습니다. 김치 프리미엄은 언젠가는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세 차이를 무턱대고 쫓아다니다 보면 되레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즉, 김치 프리미엄은 공짜 돈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 과열을 알리는 경고 신호일 수도 있다는 점, 보일 때마다 한 번 더 냉정하게 점검해 보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코인을 직접 사는 건 좀 불안한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특히 FTX처럼 갑자기 문 닫은 거래소 사례를 보면 혹시 내 자산도 위험한 거 아닐까 하는 걱정이 당연한데요. 그래서 코인을 직접 사지 않고도 투자할 수 있는 방법, 바로 간접 투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은 미국에는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신탁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건 내가 직접 비트코인을 보유하지 않아도 신탁 상품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효과를 내는 상품인데요. 최근에는 이 신탁을 비트코인 현물 ETF로 전환하려는 시도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서 앞으로는 더 안전하고 쉽게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릴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는 비트코인을 대량 보유한 기업에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스트레티지라는 미국 기업이 대표적입니다. 이 회사는 무려 비트코인 55만 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사실상 비트코인 ETF처럼 움직이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도 코인 시세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세 번째로는 비트코인 채굴업체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미국의 마라톤 디지털 그리고 라이엇 플랫폼스 같은 상장사들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채굴 수익도 늘어나고 그만큼 이들 기업의 주가도 같이 오르는 구조입니다. 다만 채굴 원가나 전기료, 규제 이슈 같은 변수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처럼 간접 투자 방식은 거래소 해킹이나 파산 같은 직접적인 리스크를 피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대신 주식이기 때문에 이 기업의 경영 상황이나 시장 여건에 따라서 또 다른 위험도 따를 수 있다는 점 꼭 확인을 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살펴봤던 내용 자세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봤던 국내 코인 투자 방법 핵심만 쏙쏙 다시 짚어드리면요. 첫 번째는 거래소 가입과 은행 계좌 연동은 필수입니다. 꼭 본인 명의의 계좌를 연결해서 안전하게 원화 입출금을 해야 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두 번째는 거래는 모바일 앱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너무 자주 사고 팔거나 또 시세에 휘둘리기보다는 소액부터 천천히 시장에 익숙해지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김치 프리미엄, 흔히 김프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시세 차이가 신기하긴 하지만 시장 과열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에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는 이 간접 투자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신탁 상품이나 코인을 많이 보유한 기업, 그리고 혹은 채굴 회사의 주식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코인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항상 여유 자금으로 분산 투자하는 습관,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방을 노리기보다는 결국 꾸준하고 길게 가는 게 가장 현명한 투자라는 거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